네, 이어지는 시간은 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베트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된 소식 저희가 베트남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데니어로 KB나 하노이 사무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베트남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80개 나라의 전자비자 발급을 승인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7월부터 베트남에 관광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좀 들어볼까요? 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외국인 출입국, 환승 및 거주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전 세계 80개국으로부터 전자비자 신청을 받아 승인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들 해당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영국, 러시아 및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하늘길을 닫았던 베트남 정부가 자국의 무너진 경제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외국인 수요를 받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 실제 7월부터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현재 세부평가 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부 기준안 마련에는 6월까지 이 비자 대상국인 80개 국가의 국내 코로나 방역 관리 수준 및 코로나 사태 종식의 여부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한경TV, KB나 서울센터 및 하노이 사무소 취재 결과 복수의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큰 틀에서의 이비자 정책 방향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고 현재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당장 7월 1일부터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베트남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대국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제 입국 가능 시기가 나라별로 정해질 것이며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7월 1일이라는 시기를 외국인 입국 허용의 어떤 기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세부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 발표 후 출입국 심사 시 확인하는 항목 몇 가지가 추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베트남 정부가 정한 기준에 상대국이 부합되면 7월부터는 입국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셈입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관광산업 부활을 위해 하늘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실행 여부는 상대국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국가별 하늘길 소통 시기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좀 세계적으로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베트남 정부가 신규 유입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대비해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푹 총리는 지난주 정부 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이 코로나 국면에서 효과적인 방역과 잠재력을 보여주어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포스트 코로나에 베트남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규 유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푹 총리는 이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될 TF팀의 주요 목표는 잠재적 투자자들과 사업 유망성 및 가능한 투자 촉진에 대해 원활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푹 총리는 베트남이 인프라와 법적 틀에서 아직 불완전한 개발 도상국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낡은 사고방식에서 나올 것과 높은 품질의 FDI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사업을 하는 민간 부분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찾고 있는 사업 방향은 IT와 하이테크, 전자상거래와 물류, 소비자 상품, 그리고 소매 유통 등 4개 분야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빠른 GDP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GDP를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동산 개발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비나캐피탈은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동산 사업의 허가를 속도감 있게 내어야 하며 수요가 특히 많은 중저가 주택부터 신축 허가를 내면 부동산 및 경기 부양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올해 푹 총리가 목표하는 경제 성장률 5%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및 업그레이드 작업들도 향후 몇 년간 베트남의 GDP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언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니어로 KB나 하노이 사무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패의 원인으로 베트남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통 가장 크게 꼽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을 모두 다 이긴 나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소통을 하고자 했을 때 사업이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Yuri sẽ mang lại sự thành công tại Việt Nam cho các bạn.